아주 쾌락을 받아요. 그래서 신라 유학생들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당나라의 빈곤가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보이는 그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 민족이 발해와 신라와 발해 출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격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미국 가서 뭐 박사 받는 게 우리가 제일 많지요. 그리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건 그전부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 교류가 빈번해지니까 당나라 양식이 바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당나라가 그 전륜성왕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으니까 우리 이제 전륜성왕으로서의 그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방부를 만드는데 혁신적인 새로운 양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편단 의견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이건 마투라 불상에서 이게 편단 의견이에요. 이게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라고. 오른쪽 어깨를. 그래서 인도에서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인도 지역, 부처님이 나신 지역에서 옷을 제일 점잖게 차려입는 복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불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려고 그럴 때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의복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편단 우견하시고 하는 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편단 우견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늘 우리는 소매다 입고 있으니까 사실은 짊어지고 다니던 옷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펴서 이렇게 입는 게 편단 우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식이 북인도, 서북인도로 가면은 다 덮는 양식으로 양쪽은 거긴 추운 지역이니까 양쪽을 다 덮어 입어서 그걸 통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 남쪽 마투라 지역 그 편단 우견 양식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편단 우견을 하게 합니다. 거기도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양식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는 이렇게 전체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어깨 반쪽을 덮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편단 우견을 하면 죄인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을 죄인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한쪽 어깨를 반쯤 걸치게 해서 이걸 반단식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그전에도 했어요, 한번.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여기 머리 박혀 있으니까 편단 우견을 잘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건데 당나라 현장 법사가 이 삼장법사라고 그러죠. 인도에 가가지고 이런 불상을 새로 들여와요. 이렇게 생긴 불상. 이게 인도에서 7세기경에 만들어진 편단 우견사예요. 이런 불상을 만드는데 그 현장 법사가 다 가져오지 못한 새불경을 구하러 인도에 갔다 이렇게 여기 박혀 있죠. 근데 사실 현장 법사 같으니까 그게 18년, 17년 동안인가 가서 이제 인도를 여행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당태종이 인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리 보낸 겁니다. 서구 제국이 세계를 식민지화시킬 때 선교사 미리 보내듯이 이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현장이 다녀온 다음에 당나라에서 사신 보내가지고 인도를 정벌을 해요. 정벌을 해서 고구려 침공할 때 인도 이미 마가다국을 정벌해서 그 왕 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태종 그 무열왕, 이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가던 해 그 왕현책이라는 그 장군이 사신으로 가는 척 하면서 가서 인도 정벌에 티벳 군대 끌고 가가지고 티벳하고 동맹 맺어놓고는 티벳 군대 끌고 가서 인도를 정복하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개선한 그 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땐 전체를 이렇게 통관해서 한문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성공하니까 고구려를 재침공하겠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당태종이. 이제 그러니까 왕현책이 갔다 올 때 인도 풍습은 특이하니까 서역국기라는 걸 100권을 와서 짓습니다. 짓는데 거기에 도상이 그림책이 40권이었다. 말로 설명해, 글로 설명해 잘 안 되니까 다 그려온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그림도 그려오고 이런 불상도 이제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 중국 문화권의 혁신적인 새 양식으로 이게 들어오니까 신라도 이런 양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편단 우견상이에요. 이런 편단 우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 이 70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됐다. 이런 불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뒤에 칠부람 주부를 만들며 편단 우견상을 하는데 보살상은 또 이렇게 되고 이게 퇴폐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이게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밀교로 바뀌면서 이런 퇴폐적인 불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당에서도 벌써 이렇게 비틀고
선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신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산사 불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상당히 나타난다 하는 거를 그 전에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산사 이 보살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약간 틀었죠. 틀고 화려한 장식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보인 것만큼 그렇게 퇴폐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그 전에 했어요. 해맑게 그런 중에도 해맑게 했다 하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게 칠불암 삼존불의 주불이에요. 여기 편단우견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인도의 현장에 가져왔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불상 봤을 때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렇게 편단우견 했었죠. 이런 불상을 이제 경덕왕이 이제 더 올려 잡으면 성덕왕 말년에 혹시 조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늦어도 경덕왕 초년에는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방부를 신라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진평왕 때 한번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진평왕 때 그건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붉은 비단을 덮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진평왕이 와서 가서 절을 지었다 그런 게 이제 문경 대승사다 그러는데 그거 한 적은 없어요. 지금 기록만 있지. 그런데 이 불상도 이 사방불도 바로 그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방불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남산 정상에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